월요일 모두 가기 시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좀 전에 김병주 의원하고 정미경 최고위원 토론을 좀 했는데 의원 정수 문제 때문에 조금 논의가 좀 길어졌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말 그대로 하면은 네. 제가 국회의원 한 12년 해보니까 예. 의원 정수 좀 많이 줄여도 되겠더라. 저는 지금 300명에서 그 비례대표는 뭐 47명 네. 뭐 이대로 두고요. 중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지역 의원들을 지역구의원을 한 100명 정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총 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해도 200명.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고요. 예. 그것은 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선거제 개편 문제, 네.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편을 통해서 의원 정수를 줄여서 또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뭐 한 100명 줄여도 된다는 입장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30명을 줄인다는 김기현 대표에게는 그냥 꼼수다. 아, 왜냐하면 뭐 30명 줄인다고 얘기해서 뭐 크게 뭐 국민들이 감동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감축이라는 얘기, 국회의원 뭐 줄이겠다는 얘기 이거로 그냥 국민들이 퉁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이걸 하려면은 여야가 양당이 중대선거구제나 선거제도 개편 같이 논의를 해야 얘기해야 되는데 되겠죠. 서로 논의를 안 하잖아요. 아하. 양당한테 불리하니까. 예, 본인들 지역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네. 불리하니까 지금은 뭐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정치 개혁 과제로 이걸 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수 인원도 못 줄이고 네. 이 상태로 그대로 가지 않느냐. 단지 지난번 같이 이제 뭐 꼼수 정당, 위성 정당, 위성 꼼수 비례 정당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양당 다가 네.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꼼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총선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가 좀 시끄럽습니다. 퀴어 축제에 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경찰하고 지금 대구 경찰하고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뭔가 집시법 관련된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 어디 갖다 놔도 시끄럽습니다. 그분. 아하. 지금 보니까 대구 경찰하고 부딪혔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정부하고 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1년 지났는데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 불러서 대구에서 뭐 그 하면서도 제 생각은 이거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 아닌 비판을 하잖아요. 네. 너무 무시한다. 대구시장이 그래도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했던 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자기 정치에 매몰돼 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되셨는가. 자기 정치에 매몰돼서 싸우지 않아야 될 것도 자꾸 부각시키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대구TV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그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장이 자기의 실적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홍보를 하고 또 개인 홍준표 시장의 홍카콜라 하는 그 유튜브가 있죠. 예. 그 내용을 유튜브에 그대로 쓰잖아요. 그럼 분명히 위반이죠. 대구시에서 만든 또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걸 만들어서 그 자기 개인 유튜브에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네.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물론 뭐 대구시에도 변호사들 많아서 대처를 한다 하지만은 예. 분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거는 맞다 이래 봅니다. 근데 갑자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급하게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압수수색은 뭐 그전에 준비됐다 하더라도 경찰도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도 제복을 입은 경찰이 예. 그 홍준표 시장이 그 막말 말이죠. 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경찰을 무시하는 막말 하니까 경찰이나 경찰 출신 경우의 가족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도 그 야당도 아니고 여당 출신 시장이 지금 경찰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되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장하고 경찰하고 싸워가지고 시민들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냐. 네. 그것은 단체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역량 부족이다 이래 봅니다. 혹시 위에서 뭐 지시가 있었을까요?
뭐 그 정도 같으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잘하게요. 그 정도로 국민의힘하고도 지금 엇박자 나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뭐 대통령실이 너무 세게 지고 간다 이런 입장인데 그 홍준표 시장까지 서로 논의를 할 정도 같으면은 걱정도 안 하죠.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을 안 맡기는 상황인데 혹시나 홍준표 시장이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분 원래 노이즈 마케팅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뭐 계속 뭐 지금 공무원 골프 대회 뭐 이런 부분들도 네. 조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이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이제 희망을 찾아보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뭐 개별적으로 가서 골프 치는 건 괜찮지만 그거를 대구시가 주관해서 공무원 골프 비용을 뭐 골프 대회를 한다. 그건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본인이 하면 다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은 적으로 생각하고 막 공격을 퍼붓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대구시장감이다. 대통령 감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SNS 통해서 훈수도 많이 합니다. 지금 계속 김은혜 수석 출마할 수도 있다. 그게 분당 갑인데 안철수 의원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뭐 본인하고 네. 안철수 의원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약간 생각을 하겠죠. 경쟁자인 건가요? 그래서 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김원혜 의원 뭐 분당 갑 지역까지 얘기를 하고 또 뭐 대구 국회의원들 보고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대구 국회의원들이 잘한다 생각은 안 하지만은 네. 그래도 시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대구시장으로서 그럼 대구시장을 뭐하러 갔어요? 중앙에 그냥 전 당대표 역할로 하고 자기 대선 후보 준비나 하면 맞지. 대구시장이 자기 대선 후보 준비하는데 그러한 그 디딤돌 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좋지 않다고 왜냐하면은 보시군요. 기본적으로 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들을 자꾸 얘기하고 전임 시장이 시청 이전 문제, 신청사 문제 다 결정해 놓은 상황을 홍준표 시장이 뒤집었잖아요. 물론 뭐 의회에서 그런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자꾸 전임 시장이 했던 그것도 대구 시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결정했던 문제까지도 자꾸 뒤집으려 하는 데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조금 분노해 있죠. 이렇게 가면은 잘못하면은 시장에 대한 거부권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얘기까지 지금 계속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 도는 얘기가 김기현 대표는 3번 부인을 하긴 했지만 검사 공천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아는 정보 좀 있습니까? 묘하게도 지금 뭐 영남권 지역에 이제 검사 공천 얘기가 많고 특히 부산 쪽에서 네. 황보성이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지역의 검사 얘기 부산 영도 지역구죠. 뭐 예. 서병수 의원 지역 네. 또 몇 군데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또 하태경 의원 지역도 여타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뭐 해운대. 석동현 네. 지금 평통 사무처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마 부산은 조금 그 검사 공천 문제까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뭐 대구도 지금 검사 출신들이 네. 나오지만은 지금 옛날에 그 김웅호 의원 같이 김웅호 의원은 검사하다가 바로 사직에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런 케이스는 좀 힘들지 않느냐. 단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바깥에 나와 있는 검사들 숫자도 꽤 많다고요. 용산에도 있고 지금 뭐 공직에도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한동훈 장관 얘기는 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그 국회로 나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그 행정부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오히려 수도권 선거에서는 2030한테 역풍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부산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이 이제 검사 공천의 바로미터 될 것이다. 근데 부산하면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조용하죠.
조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철규, 박성민 의원이 좀 신윤핵관으로 좀 뜨고 있고 뭔가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에는 김기현 의원이 뭐 당의 내용을 잘 아는 분이지만은 네. 결국은 공천 관련된 것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 실무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단지 하나 장제원 의원이 지금 조용하다는 것은 저는 뭐 부산 지역에서 공천에는 관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역대 대부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 공천에 관여할 가능성은 높다. 중앙으로 올라오기에는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지금 뒤로 좀 빠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래 봅니다. 뭐 언젠간 나오겠죠. 공천 관여하겠죠. 아, 예.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비어있는 36개 사고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섰는데 4개 지역구는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원병 이준석 전 대표가 있던 곳입니다. 이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선거 10개월 남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가지고 공천 네. 문제가 나오면은 진짜 당이 네. 이제 혼돈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시간을 네. 계속 끌고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탈당을 한다든지 신당 창당을 하지 못하게 가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아, 이준석 대표 다른 생각 못하게 끝까지 그냥 놔두고 뭐 공천 막바지에 가서 뭐 경선을 하든지 또 홍준표 대표 생각은 뭐 경선할 때 당신이 그냥 노원병이 가라 안철수 의원한테 두 사람을 같이 붙게 만드는 것도 홍준표 시장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예.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계륵이죠. 놓기에는 그런데 놔뒀다가 또 시끄러울 것 같고. 계륵이다. 그래서 아마 막판까지 시간을 끌 거다. 요즘 뭐 신당 창당 움직임도 많은데 다 이준석 대표 쪽으로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노원병에 대해서는 뭐 공천을 준다 소리도 안 하고 안 준다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비워뒀다가 예. 나중에 막판에 뭐 경선 구도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 지난 주말에 귀국했습니다. 못다한 책임 다 하겠다. 라고 한 거 보면 정치 활동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봅니까? 저는 좀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네. 뭐 우선 안철수 의원 대선 끝나고 독일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마라톤 뭐 국민들이 맞아요. 팬데믹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마라톤 사진 올리고 이랬어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지금 오늘 얘기하던 홍준표 시장 서부 광야를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다녔잖아요. 네. 대선 후보 여기 대선 도와줘가 떨어진 사람들 지금 분통을 터지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도 전 대표도 똑같은 경우라. 유학 갔다 왔습니다. 예. 뭐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뭐 대선만 끝나면은 뭐 전부 다 뭐 바깥에 나가는데 그럴 경우에 대선 끝나고 있으면은 뭐 양진영이 갈라서 있지만은 국내에 할 일이 더 많지 않느냐. 본인들이 해외 가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다 이래 보는데 이낙연 전 대표 오신 것은 시기적으로 시기가 잘 맞춰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예. 이러한 재판 문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 하지만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냥 뭐 민심 탐방하고 또 호남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 신당 창당까지 한다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손을 내민 거라고 봐야 됩니까? 백지장 뭐 맞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신문에. 손을 내밀지 않고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좀 들어오더라도 조용히 있으세요. 이 말이지. 그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만약 그러면 이제 비명계가 지금 뭐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비명계가 지금은 안 나설 것 같아요. 이제 혁신위원회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네네네.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문제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데 이러한 사법에 대한 판단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네. 비명계가 뭉치든지 비명계 친명계가
서로 합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갈라서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정기국회 전까지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보죠. 이 송영길 전 대표 저희 방송 출연도 했었는데 그 태블릿 PC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변희재 씨 주장하던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소원 씨를 직접 만나서 들어본 사람이에요. 아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최소원 씨는 뭐 자기 태블릿 PC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더라고. 내가 한 3번 물었거든. 예. 자기는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럼 예. 그 태블릿 PC가 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양쪽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밝혀야 될 거 아니냐. 뭐가 밝혀야 될 게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본인은 최소원 씨는 재판 끝나고 당신들이 내 거라니까 나한테 태블릿 PC 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돌려주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태블릿 PC가 증거로서 채택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의 그 탄핵 전국에서의 그 파워는 엄청나게 크게 컸잖아요. 사용이 됐고. 그래서 예. 이번에 송영길 대표의 말하는 부분들은 네. 태블릿 PC가 조작됐듯이 자기에 대한 돈봉투 사건도 조작이다. 이 문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까지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태블릿 PC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돈봉투하고 하면서 조작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문제도 한번 공식적으로 법원 기록들을 다 놓고 또 최소원 씨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최소원 씨 옆에 지금 있죠. 감옥에 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은 제가 만났을 때 3번씩이나 저한테 자기는 모른다?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꾸 태블릿 PC 얘기하고 장시호 태블릿 PC 얘기했더니 펄쩍 뛰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서는 뭐 있는 얘기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